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높은 하늘을 동경해 왔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가르는 꿈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수많은 전설과 신화의 모티브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키티호크 해변에서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 1호를 성공적으로 비행시키며 우리는 비로소 인류의 본격적인 비행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오비초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중력을 이겨낸 인류의 위대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아주 굳건히 자리 잡았죠. 비행은 현대 과학의 전유물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명쾌한 역사가 사실은 거대한 퍼즐의 일부분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공식적인 기록보다 훨씬 더 이전, 무려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이미 하늘을 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지식이 담긴 증거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평범한 새 모형으로만 치부되어 왔다면요. 오늘 저희 별별 책갈피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인류 역사의 통념을 뿌리째 뒤흔들 미스터리를 파헤치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898년 이집트 카이로 남부의 고대 도시 사카라의 유적 발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유적 속에서 하나의 작은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아담하고 가벼운 나무 조각이었죠. 약 2200년 전, 즉 기원전 20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그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고학자들은 당연히 새 모양의 나무 공예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유물로 분류된 이 조각상은 카이로 박물관의 어두운 창고 한쪽 구석, 수천 점의 다른 유물들 틈에 섞여 무려 7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누군가를,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때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이 유물의 이름은 바로 사카라 새, 사카라 버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스터리의 심장이자 인류 항공사에 지워진 페이지를 증명할 결정적 단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작은 나무새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항공 애호가였던 칼릴 메시아 박사는 박물관 창고를 조사하던 중 이 유물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는 단순히 고고학적 시선이 아닌 비행의 원리를 아는 공학자의 시선으로 이 유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보통의 새 모형과는 확연히 다른 소름 돋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꼬리였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새도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의 꼬리는 공기 저항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수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카라 새의 꼬리는 마치 현대 항공기의 꼬리, 날개처럼 수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항공공학에서 말하는 수직 미익, vertical stabilizer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행 중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교한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는 설계입니다. 조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형태가 왜 2200년 전 나무 조각에 새겨져 있었을까요? 메시아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날개의 단면을 현미경 수준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새의 날개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반면 사카라 새의 날개는 마치 현대 항공기의 날개 단면처럼 윗면은 완만하게 솟아있고 아랫면은 평평한 익형, 아이어포일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양력 리프트하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날개 위쪽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를 높여 기압차를 만들고 그 힘으로 기체를 하늘로 띄우는 현대 항공기의 핵심 기술이 이 작은 나무 조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날개 끝부분의 미세한 각도입니다. 날개 끝이 위로 살짝 꺾여 있는 이 형태는 현대의 대형 여객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윙렛, 윙글렛과 유사합니다. 윙글렛은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와류를 줄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행 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 기술이죠. 라이트 형제조차 초기에는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던 이 정교한 공기역학적 요소들이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의 이름 모를 장인에 의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박사는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어쩌면 인류 최초의 항공공학적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새가 아니라 비행기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 항공학의 기본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 주장은 전 세계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사카라새가 만약 진짜 비행체 모형이었다면 그들의 문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현대의 항공기술자들이 정교한 설계도를 그리듯 고대 이집트의 장인들도 비행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집트의 웅장한 피라미드나 섬세한 상형 문자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공학적 지식과 예술적 감각을 지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건 정말이지 경이로운 가설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항공 전문가들은 이 사카라새의 복제품을 만들어 수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실험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무게 중심의 위치였습니다.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이 날개 앞부분의 특정 지점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카라새를 분석한 결과 이 조각상의 무게 중심은 날개폭의 약 3분의 1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무동력 글라이더 설계 공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고대인이 비행의 원리를 몰랐다면 어떻게 나무 조각 하나에 이런 정밀한 역학적 수치를 녹여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비단 이집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황금 비행체 유물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유물은 약 1500년 전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치 현대 전투기와 흡사한 공기역학적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심지어 날개와 꼬리날개의 비율, 동체의 유선형 디자인까지 비행을 위한 요소들을 고루 갖춘 모습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한때 이를 새나 물고기 형태의 장식품으로 치부했지만 항공공학자들의 분석은 달랐죠. 이 유물 역시 사카라새처럼 실제 비행이 가능한 형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사카라새, 그리고 남미의 황금 비행체. 이 두 유물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문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심지어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마치 고대인들이 공유했던 어떤 잃어버린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주류학계는 여전히 사카라새의 비행체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역사적 패러다임의 저항이죠. 인류의 비행 역사는 라이트 형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이 수천 년 앞선 고대 문명에서 이미 비행 기술이 있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식을 깨뜨리는 일은 때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둘째, 증거의 불충분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엔진이나 조종 장치 같은 명확한 부수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나무로 만든 비행체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썩어 없어졌을 것이고, 오직 운 좋게 살아남은 이 작은 모형만이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셋째, 바로 고대 기술에 대한 현대인의 편견입니다. 여기서 별별 책갈피의 소중한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파츠라는 말 자체가 현대인의 교만의 극치다. 과거인들이 우리보다 멍청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고대 문명을 위대하다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기술력이 현대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처럼 거대한 업적은 인정하지만 항공공학 같은 첨단 기술은 현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고대 유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결국 사카라세는 우리에게 지식의 경계와 역사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가 과연 온전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혹은 보려 하지 않는 지워진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항공공학적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카라세의 익형 구조가 왜 그토록 특별한 걸까요? 현대 비행기의 날개는 위쪽이 더 길게 설계되어 공기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함으로써 압력 차이를 만듭니다. 사카라세를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측정한 결과 이 곡률의 비율이 현대의 저속 비행기인 세스나와 같은 경비행기의 익형 비율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수학적 확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분과 적분 같은 복잡한 현대 수학 없이도 오직 최적의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이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의 깊이 차이였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자연을 보았고 더 깊게 바람의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요. 또한 이 조각상의 몸통 하단에는 수평 안정판이 끼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홈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홈의 꼬리 날개가 장착되었다면 사카라세는 그 자체로 완벽한 무동력 비행체가 됩니다. 1990년대 한 연구팀은 이 홈의 현대적인 수평 꼬리 날개를 장착하여 비행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은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수십 미터를 우아하게 활공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날지 못했다는 우리의 견고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지능은 2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도구가 다를 뿐입니다. 사카라의 장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신 수천 마리 새들의 날갯짓을 관찰했고 풍동 실험 대신 사막의 바람 속으로 나무 조각을 던졌습니다. 그 치열한 관찰과 도전의 결과가 바로 이 사카라새입니다. 이 작은 사카라새 유물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새 모형이라는 틀을 벗어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구현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현대 항공공학의 초기 개념이 이미 수천 년 전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유물은 마치 잃어버린 지식의 파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인류 문명에 알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 거대한 활공기를 띄웠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사카라세가 보여주는 역학적 수치가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사카라세 이야기는 단지 고대 유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유물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수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얼마나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와 열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요?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지워진 기록들을 언제쯤 온전히 해독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우리가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델리, 철기둥이 보여준 나노 기술, 바그다드 배터리가 보여준 에너지의 활용, 그리고 사카라세가 보여주는 하늘에 대한 도전까지. 이 모든 조각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거나 미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호기심을 가졌고 우리보다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사카라세는 그 위대한 관찰의 산물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오늘 밤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다시 2000년 뒤의 후손들에게 미스터리가 될 만큼 경이로운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카라세의 우아한 곡선처럼 여러분의 꿈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창공을 가르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별별 책갈피는 앞으로도 인류의 잊힌 기억과 지구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찾아 계속해서 길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2200년 전 사막 위를 고요히 날던 고대 글라이더의 신비로운 실루엣이 비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는 가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제를 떠올립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었던 그 거대한 지혜의 보고가 한순간의 화염으로 사라졌을 때 인류는 얼마나 많은 미래를 잃어버렸을까요? 만약 그 도서관이 건재했다면 사카라세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기록된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의 원리, 우주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수많은 과학적 진실들이 이미 그 시절 파피루스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을 테니까요. 사카라세는 그 거대한 소실의 역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줄의 문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어내기 위해 현대 과학이라는 돋보기를 들이대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시절 장인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편견 없는 시선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를 미개함으로 규정하는 순간 유물들은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혹은 더 나은 지혜를 가졌던 성우자로 인정하는 순간 사카라세의 날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마주하는 어둠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내일의 지혜를 잉태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처럼 고대의 미스테리 역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큰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지혜로운 밤의 끝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무새가 전해준 인류의 지워진 꿈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